네, 정치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민동용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년 만인가. 예. 자, 어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박 대통령에 대한 사저, 이제 퇴임 후에 사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신 뒤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의 한 사람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에 지시를 해서 사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청와대가 국정원에 지시를 해서 이러한 일을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청와대에서는 바로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삼성동으로 간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살았던 삼성동 자택으로 퇴임 후에도 바로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어제 박지원 대표가 말씀하셨던 저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네. 이렇게 이제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물론 뭐 시간은 약간 있었지만. 예. 네. 자, 사저 관련 논란은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는데 어쨌든 박지원 대표의 주장은 국정원이 개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 청와대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네. 네. 박지원 지금 국민의당 대표 얘기 좀 섞여 있습니다. 저게 이제 청와대에서 정영국 대변인이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박지원 대표가 삼성동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거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예. 네. 다만 사저 관련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정원하고 지금 작업을 같이 하고 있고 자칫 네. 과거에 잘못된 특검까지 갔던 대통령 퇴임 후에 사저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박 이후에 조금 자료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후에 이제 청와대에서 반박 이후에 박지원 대표가 또 다른 이제 댓글을 올렸었는데 뭐 네. 비슷비슷한 얘기를 가지고 초점을 좀 달리하는 그런 내용 같기도 합니다. 네. 이 박 대통령이 돌아간다는 삼성동 사저가 어떤 곳입니까? 예, 이 삼성동 사저는 대략 한 160평 정도 대지의 한 네. 100평 정도 건물인데요. 1990년에 이제 입주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제 문제가 된다면 퇴임 후에 돌아가신다면 경호원들이 네. 그 경호를 해야 되는데 그 경호동을 지을 터가 없다, 아. 모자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아. 상황이어서 네. 아마 이제 올해 그 예산안 심의를 할 때 그 청와대 예산에서 경호실이 아마 저 경호동을 짓는 건축 예산을 아마 집어넣었을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예.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보면 예.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짓는지가 이제 대략 추산이 될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제 2013년도 2월 25일 날 취임하면서 저 집에서 나오게 됐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저 집에서 그렇죠. 지금 집이 재산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저게 35억 1,9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네. 공시지가가 지난해만 1억 7천만 원 정도 올라서 재산이 불어났는데 어쨌든 지금 나오면서 저 집이 지금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이제 대통령 되셔가지고 청와대로 옮길 때에 비해서 한 10억 정도 올랐네요. 예, 예. 당시에 25억 이렇게 신고된 것 같은데 네. 30억 되니까 올랐는데 네. 되게 이제 대통령 사저 논란이 되면 방금 얘기 나온 대로 경호동 문제가 제기되겠고요. 그동안에 대통령 되기 전에 보통 살았던 집보다는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필요하니까 다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다른 네. 부대 시설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아예 사저를 새로 지으려고 하다가 논란이 돼서 특검까지 갔던 네. 경우가 그랬었죠. 있습니다. 예. 다른 이전의 대통령들의 경우도 있는 기존의 사저에다가 이제 경호동을 포함해서 새롭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퇴임 한 1년 절반 정도 남았죠. 네. 네. 벌써 이제 퇴임이 논의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아. 이런 것을 또 하나 얘기해주고 있는 시사점이 있죠. 네.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냐 이게 어제 논란이 됐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삼성동 사저를 떠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5년 후에 아주 밝은 얼굴로 다시 뵙게 되기를 고대하면서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모두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훌륭하신 대통령에게 예, 고맙습니다. 5년 후에 멋있게 큰 박수 받고 돌아오세요. 기다리게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민 여러분 100%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네, 아주 밝게 웃으면서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당시에 개 2마리 받아갖고 나왔거든요. 주민들이 강아지 2마리를 선물했어요. 그때 이름이 봉다리 봉숙이에요. 네. 개들이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요. 그 이름이 통일, 뭐 등등등의 5마리. 네. 아, 여기 있네요.
평화 통일 금강 한라 백두. 예. 그때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졌는데 남북관계 생각하면 요즘엔 조금 아닌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예, 저는 뭐 청와대 안 들어가면서 강아지가 어떻게 크고 있나 모르겠는데요.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특히 대북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조금 지금 바뀌었어요. 네. 아마 후보 시절에는 이전에 이명박 정부 시기의 강경 정책 또 그 전 정부 시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의 포용 정책하고 중간 정도 얘기를 네.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런 걸 했었는데 네. 그러다가 한 2, 3년 동안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해부터는 상당히 이제 핵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하면서 대북 문제에 대한 상당히 강경 예. 이제 억압 정책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국군의 날 행사에 있다시피 아주 강한 입장을 취하고 그렇습니다. 있어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이게 입장에 따라서 너무 북한을 자극하는 그런 입장 아니냐 논란이 되고 있을 정도로 아직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일관된 노선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현 시점에서는 압박에 의해서 뭔가 북한에 대한 체제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1년 반 정도 남은 시점에서 그 정책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지 네. 또 하나는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의 주관적인 정책뿐만이 아니라 국제 환경도 작용을 하니까 그렇죠. 예. 이 정책을 가지고 가져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에 문재인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캠프를 벌써부터 꾸렸다. 옛날에 2012년 대선 때는 한 5월인가 제 생각으로는 한 7개월 전에 꾸렸던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빨리 만들었네요. 그때는 사실 이제 문재인 대표 본인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식의 인식을 하고 있었고, 예. 네. 이제 이번에 그 대선을 한번 치고 다시 준비를 하면서는 전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새로운 문재인, 이른바 이제 그 캠프 내부에서는 뉴문이라는 뉴문. 예, 그런 네. 명칭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거를 이제 내보이기 위해서 어쨌든 대단히 빨리 싱크탱크라는 그 사실상의 정책 자문 그룹인 거죠. 예. 네. 싱크탱크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그런 연구소라고 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많은 그 교수들을 500명 정도를 한다고 해서 예. 네. 약간 이제 다른 후보들이 좀 기가 질리거나 아. 예. 너무나도 압도적인 그 숫자로 지금 인력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여권의 주자나 야권의 네. 주자보다도 훨씬 빨리. 그리고 저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우리 조윤재 교수 같은 경우처럼 중도의 주류 교수들. 네. 근데 본인이 이제 그 정책성 문제에서 약간 좌파 진보적이 아니었느냐라는 네. 그런 의구심을 아. 해소하기 위해서 저런 분들을 이제 모시고 좌장격으로 모시고 거대하게 한번 네. 초반에 아예 기선을 제압해서 그 당내 경선 그리고 본선까지 가면서 압도적으로 가보겠다. 그런 그 속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김 원장님 저는 또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이번에 그 싱크탱크 이름이 정책공간 국민성장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주류 경제학자들이 눈에 띄어요. 약간 좀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기존에 아마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 행보라든가 네. 노선에 대한 비판적인 조언들을 보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그래서 내부의 정책 기조도 경제 중심에다가 위원 확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경제 실질적인 측면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특히 성장에 주목하지 않았던 비판이 있었고요. 또 너무 특정 세력을 중심으로 한 패권으로 가지 네. 않느냐 이런 얘기 네. 지적이 있다 보니까 이제 중도 위원 확대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민 기자 지적했다시피 일반적인 싱크탱크하고 다르게 지식인 그룹의 세력을 조금 뭔가 과시하는 그런 성격이 굉장히 네. 강하죠. 예. 당장도 500여 명으로 모여 출구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2,000명 이상 넘는다고 얘기하니까 예. 현재는 아마 그 대세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야권 주변에 있는 지식인 그룹을 대거 총망라하지 않겠는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네. 다른 지금 저 잠룡들한테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한한웅상 전 부총리가 이름을 올렸던데요. 네. 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경필 경기지사의 그쪽에 문화재단의 그러네요. 이사장으로 가는 걸로 사실상 내정이 아. 되고 예, 언론에 그래서- 보도가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윤여준 전 장관에 이어서 한한상 전 총리까지 같이 가다 보니까 네. 기존의 야권 그룹에 있던 사람까지 포함해서 정말 남경필 지사가 모든 사람을 망라하는 대선 준비하는 거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공식 임명장이 나오기 하루 이틀 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사해가지고 네.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은 취임하지 않았습니다. 네. 보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고 문재인 전 대표의 싱크탱크 그룹으로 가셨는데 네. 우리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또 대통령 캠프에 계신 분들이 지금 여러 군데 지금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장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관장 나가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500명으로 벌써 차려져 갖고 이게 꽉 차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1000명까지 늘어나면 이게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데 나는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각 또는 이제 뭐 다른 진영에 있는 분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게 무슨 폴리페서들 줄 세우게 하는 거냐 아.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저희 언론계 속성에서는 기자들이 참 다루기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계에서는 교수들이 참 말을 안 듣는다. 제가 예. 속된 표현이지만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조직화를 해서 그 물론 뭐 7개 분과 10개 영역으로 나눠서 각각의 팀장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정책을 꺼내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조직화가 수준이 높아져서 통일된 정책이 잘 나올 수 있을까?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문재인 전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대선 후보들도 지금 여러 가지 그 정책 연구소 또 캠프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름을 소개해드리자면 아까 문재인 전 대표는 정책공간 국민 성장, 안철수 대표는 이제 내일이라고 있죠. 김무성 대표는 국민 통합. 좀 보면 공생, 공정, 성장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는 거 봐서는 내년 대선의 화두가 또 공정 이런 쪽에 좀 맞춰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거는 지난번에 20대 국회가 개헌할 때 3당 대표 연설들에서 공동으로 들어있던 말이 전부 격차 해소, 그러네요. 불규정 문제 예. 이런 거였어요. 네. 그래서 여야를 구분 없이 3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그런 것이 나왔다면 시대적인 과제라는 것은 공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이른바 잠룡들의 몇 사람들에게 싱크탱크를 소개했었는데 성격은 조금씩 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본격적인 연구소 형태보다 팬클럽들을 정비하는 그런 역할을 예.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김무성 전 대표 이제 모임도 나왔습니다만은 작은 규모의 공부하는 모임의 형태가 됐고 있는데 네. 지금 가장 큰 규모로 만든 게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내일 출범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정도의 큰 규모로 하는 것이 한편은 새 과시의 성격도 되겠지만은 예. 혹시 경쟁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빌미도 좀 줄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야권 내부에서 이제 너무 기득권을 가지고 패권을 주도한 거 아니냐 예. 이런 것도 같이 겹붙여서 네. 비판의 소지가 될 소지도 조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또 일찍 출범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잡음이 들려올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런 비판을 어떻게 또 극복해 나가는지도 한번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